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이디스 팟캐스트의 김지양. 정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그래도 우리가 매일 보진 못하니까요. 그쵸, 우리는 매일 보지 못하면 오랜만인 것으로.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좀 살만해져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전주 여행을 갑자기 1박 2일로 다녀왔죠.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했어요.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염장을 지으셨다. 너무 네. 좋았다. 네. 저는, 환절기가 이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사실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선방하고 계신 듯? 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녹음을 위해서 네, 좀 참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기침 참기. 마치 네. 생리 참기처럼 힘든 일이죠? 그렇죠. 누가 보면 가능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죠. 네, 바로 그냥 시작부터 가슴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보기로. 저는 이 가슴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의 경우는 네. 유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와! 되게 의외다. 할머니가 네. 의사 아니시고? 의사 아니고 유방.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방 좀 까고 다니지 마라. 이게 유방과 까고 다니는 것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까셨길래?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까는 거 아니었는데 네. 할머니 기준에서는 이제 덮고 다니는 거나 진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모든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우리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의 경우는 젖이라고 하십니다. 뭐 전무덤 이런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한남문학에 나오는 그쵸. 그런 거. 모성. 이렇게 감탄사 붙여야 될 것 같은 거. 그쵸. 근데 저희 엄마는 젖 좀 까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똑같은 진짜? 말을 하는데 이제 어떤 단어로 가슴을 부르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 좀 까고 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들 얘기는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네, 같은 말인데 그냥 네. 별명만 서너 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전 주변에서 그렇게 발화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유방이나 젖이라고 발화하는 경우는 뭐 유방 같은 경우는 병원 정도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상에서는 그냥 가슴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장난처럼 찌찌 정도가 조금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찌찌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얼마 전에 찌찌 파티라는 데를 갔어요. 맞다. 네. 이거 후기 들어야 돼요. 그쵸. 네. 이게 근데 심지어 1회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미 몇 번 열렸던 건가요? 작년에 한 번을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파티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너무 멋진 여성들이 많이 있던 그런 멋진 파티였고 그 찌찌 파티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찌찌 파티는 사실 입장은 뭐 당연하게도 옷을 입고 들어가지만 안에서는 상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탈을 한 채로 이제
안에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거나 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음료를 주문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할 수 있는 응접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응접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편이었고 한쪽에 이제 음악 듣는 곳에서는 노는 거기서는 상타라고 놀고 네네 이제 옆으로 가서 옷 입고 우아하게 대화하고 그쵸. 근데 세상 힙스터는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힙스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입장한 사람들 얼리버드 같은 거예요? 얼리버드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선착순으로 네. 선물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일찍 저희는 입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양말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까지 챙겨주시는. 근데 이게 약간 콜라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같이 하는 브랜드가 거기 있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웻진이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웻진이라고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젖은 잡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궁금하다. 약간 뜻을 계승하는 그런 느낌인가?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젖은이라는 웻에다가 진은 이게 그 잡지의 진이 아니고 유전자의 진인 거예요. 젖은 유전자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촉촉한 어떤 유전자? 이런 뜻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얼 파나요? 일종의 패션 브랜드를 일단은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킹, 뭐, 팬츠, 그리고 뭐, 상의도 있었고, 양말, 뭐, 이렇게. 그럼 약간 자기네가 그런 분위기를 지향하는. 네, 그런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와, 되게 신기하다. 네. 너무 젖은 잡지 생각나는데. 네, 젖은 그래서. 잡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샤라웃 해도 되는지, 그, 찌찌파티 운영진 분들에게 네. 여쭤봤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안 될 민감한, 수도 있잖아요. 문제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너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되게 말씀을 재밌다.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입장 조건 같은 건 없어요? 입장 조건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정성별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성별과 무관하게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이번엔 그냥 PC로 걸렀네요. 네네네. 너 PC 하면 가슴 파티 와 해도 돼. 그래서 남성분들도 계셨어요? 네.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한 10% 미만이었던 것 같고. 그들이 더 용감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을 훑어보는 시선이 없어서. 그러면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한국에서 겪기 힘든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렇게 신체 노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선이 없는 게 약간 상상이 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되게 눈길을 사로잡는 분들이 있기는 했죠. 그런 분들은 입어도 사로잡을걸요? 맞아요. 그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중에 나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되게 사로잡았을 것 같다. 왜냐면 입어도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그날 갑자기 날씨가 엄청 차가워진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튜브탑 그 점프수트를 입고 갔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어머. 근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좀 이게 더 커졌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래서 후원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도 있었는데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간 저도 경험해보고 싶네요. 내년에는 저랑 같이 가시죠. 네. 말만? 가서 말만? 상탈, 저 약간 요새 상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네. 자꾸 이렇게 향수 향과 떠오르면서 이 프랑스어 상탈 되게 우아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되게 그 줄임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탈, 샹탈. 샹탈. 네, 아무튼 찌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보통 하는 말이 쭈쭈라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쭈쭈가 생각난다. 네. 근데 그 쭉 빨아먹는 그런 거라서 한 거니까 맞아요. 이제 약간 거기서 차근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러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식품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입에 대는 것이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찌찌쭈쭈 등등은 어쨌든 의성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부르는 말이 의성어라는 게 가슴에서 소리 날 일이 뭐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무슨 이게 고무공도 아닌데 소리가 왜 나? 그러니까. 근데 그 일종의 인간의 본능인가 싶은 것이 그 아가들 입에 물고 있는 것도 애초에 젖꼭지.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공갈적 꼭지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공갈적 꼭지라는 말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 물건에 공갈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인 것도 너무 뭔가 아이한테 잘못하는 기분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특이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가슴 관련해서 연관 검색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가슴 통증이 1번이더라고요. 아, 흉통.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장이 아프다든지 뭐 폐나 뭐 심장. 네, 이런 데가 아플 때 우리가 보통 가슴 통증 그렇죠. 갑자기 가슴이 아픈데 이거 병원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그쵸. 식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맞아. 가슴이 답답할 때 다하다 할 때 그 가슴. 그쵸. 그러고 또 가슴 가운데 통증.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딱 집어서 검색어로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슴 가운데 통증은 이건 말 그대로 유방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젖꼭지가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가슴 통증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런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런 흉통, 이 내과에 있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가슴 가운데 통증으로 쳐야 되나 해보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가슴 커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슴이 커지는 법을 검색해야 되는지를 난 진짜 사실 모르겠어. 커지는 법 10대, 20대가 많이 검색했을까요? 가슴 커지는 법은 이제 아직 커지고 있을 때나 그쵸. 가능한 거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때는 이런 게 조금 화두였던 것 같긴 해요. 저도. 맞아요.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가슴 큰 친구들한테 뭐 먹냐 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딸기 우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소문에 전 근원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디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딸기 우유를 먹으면 거기에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니 딸기 우유에 왜 호르몬을 넣어. 진짜 이상해. 그래서 가슴이 커진다 이런 루머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도 딸기 우유가 좀 팔렸던 것 같기도 해요. 딸기 우유사의 음모인가? 딸기 우유 소녀들을 저격한. 그치. 가슴은 그런 걸로 커지지 않았다. 그쵸. 자, 그리고 가슴 사이즈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람들한테 이 무슨 주기율표처럼 어려운 맞아. 거잖아요. 이거 참 속옷 사거나 옷 사거나 할 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치수 같은 걸 보고 사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 혹은 내가 늘 이 사이즈의 속옷을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엄마가 줘서 입어왔다든지 큰 생각이 없는데 속옷 매장에 갔을 때 직원이 사이즈를 물어보거나 뭐 재보실래요? 라고 할 때 아, 이 사이즈 정확히 내가 모르는데 뭐지?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봐도 의미가 없는 게 뭐 내 가슴 사이즈를 알아야 이거를 뭐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것부터 재보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해봐야 되는 건데 내 사이즈를 애초에 모르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전 또 어려운 게 가슴 사이즈를 잴 때 정확히 어디를 재는 건지. 그쵸. 네, 그거를 좀 헷갈려서 옷 살 때 어디를 말하는 거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옷장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재면 사실 좀 이게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즈는 사실 누가 재줘야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재달라고 해야 되네. 네, 누가 옆에 있을 때 뭐 기회가 닿으면 꼭 한 번씩 재달라고 하시면 정확한 사이즈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브랜드마다 좀 다르죠. 네, 사이즈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가면서 네,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 드디어 나왔네요. 아, 성형 강국 대한민국에서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가슴 수술. 가슴 수술. 가슴 수술 그 바로 다음에 붙은 게 가슴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야. 가슴 수술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인가? 이건 가슴 사이즈 표한 또 다른 영역. 어느 그러니까, 정도가 아름다운가 같은. 저는 어떤 사람이 저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 수술을 하겠다고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B컵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는 D컵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 H컵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그 성형외과 의사랑 친구 먹었다. 약간 이런 식의 너무 이야기를 많은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좀 저는 아무것도 안 해봤지만 성형 수술을 할 때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그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예인 씨는 가슴 수술 한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딱히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만족하시나요? 특별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절로 변화한다. 이러면 약간의 변화를 조금 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한다? 그렇게까지는 좀 귀찮다? 병원에 오가고 막 시간을 쓰고 아프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렇게까지는 보인다. 그냥 안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너가 원하는 가슴 사이즈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전 요새 한 컵 정도만 올리고 싶어요. 한 컵? 지금은 작은 컵. 저는 저는 할 수 있으면 C컵 이하로 줄이고 싶어요. 짱이다. 근데 축소 수술을 사실 저도 권유를 받긴 했었어요. 한번 이게 너무 무겁고 어깨도 아프고 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가슴이 이제 H컵 정도 되는데. 속옷 사기 쉽지 않겠어요. 속옷을 저는 안 입죠. 그쵸, 그쵸. 안 입은 지 한참 됐죠. 오늘도 안 입고 있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샀을 때.
그쵸. 는 되게 사기 어려웠겠어요? 맞아요. 그때는 일본 브랜드 이제 MFP이라고. 나도 한때 거기 그쵸. 근데 이제 그 브랜드의 단점은 뭐냐면 밑가슴 둘레가 엄청 작게 나와요. 네. 그래서 막 거의 뒤질 것 같아. 네, 숨을 못 쉬도록 깝깝해서 이거 어떻게 입어 했는데 뭐 컵이 그래도 맞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엄청 오랫동안 사 입었었고 사 모으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속옷 안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도 속옷을 진짜 안 산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저도 MFP를 일본에 가서 일본 매장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어. 거기서 그 일하는 분이 사이즈를 재줬어요. 근데 평소가 제가 생각하던 사이즈와 달랐는데 제 생각에는 MFP의 그 추구미가 굉장히 딱 맞으면서 맞아요. 가슴을 확 모아서 이렇게 커 보이게 더 하는 게 추구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밑가슴 둘레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고 컵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 컵으로 이 너 사이즈 이거다 라고 해서 그거를 몇 번 입었는데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뭐 어떻게 봤을 때 뭐 옷태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체할 것 같은. 저는 거꾸로 중고등학교 때 비비안 비너스에서 되게 조숙한 느낌이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게 없으니까. 그치. 애들 거 청소년용 이런 거 다. 근데 다 레이스 할머니 브라자야. 진짜. 그래서 막 미쳐버리겠는데 정말. 그쵸. 그거는 브라가 아니고 브라자예요. 브라자야. 네. 브라자. 네. 그래서 이거를 입기는 입어야 되니까 안 입고 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레이스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그냥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학교 다닐 때 교복 안에 여자애들이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가지고 그걸 왜 단속을 하지? 막 그러니까 그거 안 입으면 입어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입으면 그렇게 뭐 비치는 거 입지 말라부터 해서 그 위에 무슨 그런 러닝 셔츠를 꼭 입어야 되고 이런 거를 그 하얀 셔츠 안으로 뭐가 보이는지 그 투과되는 거를 보면서 막 단속하는 게 진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크리피하죠. 진짜 미쳤나 봐. 지금 생각하면 완전 성추행인데. 그리고 인권이 없어, 인권이. 그건 무슨 애들은 뭐 가슴을 왜 그렇게 내가 무슨 속옷을 입는지 아니 무슨 공공재도 아니고 애들 가슴을 애들 속옷을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가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연관 검색어가 가슴 답답함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진다. 답답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가슴 멍울. 네, 이거 굉장히 심장 내려앉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럴 때. 이거 뭐 있나? 이런. 저 중학교 때. 네, 이게 멍울이 잡히잖아요. 네, 그쵸. 진짜 말 그대로 멍울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중학교 때쯤 되면. 근데 아니 이게 아무리 멍울이라도 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병원에 가보래요. 같이 가주지도 않았어 우리 엄마는. 짱이다.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어. 보라매 병원에. 어머.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내과인가 어디 초음파 내과 뭐 이런 데를 지정을 해줘서 가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찍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외에 납작하게 가슴 눌러가지고 하는 그 맞아요. 검사는 아니었고 보통 멍울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야. 난 중학생이잖아. 그래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당황스럽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냥 교복을 입고 있었어. 너무 더 말할 수 없어. 네, 뭔가 아무튼 그랬어. 왜냐면 이게 학교에 조퇴를 내고 간 거였어서. 그렇죠. 야, 진짜 너무 막 기분 이상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슴이 세포가 보통 동그랗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겨드랑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기형으로 생긴 거야. 다르게? 다르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가슴 세포가 자라나면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를 눌러서 아픈 거라고 말씀을 충돌했구나, 안에서. 좀 독특한 위치에서 생기는 바람에. 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가슴이 완전히 다 커지고 나서는 그런 통증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가슴이 한참 커질 때는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생겨서 커지는 그 시기가 좀 아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그때는 약간 멍울만 있는 느낌에 그러니까. 그걸 감싸고 있는 지방이 별로 없고 맞아. 멍울만 있을 때는 약간 조금만 어떤 압력이 가해져도 좀 아프고 되게 맞아. 그랬던 거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저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한다. 맞아. 그래서 뭐 가슴 멍울, 통증, 유방 초음파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이제 가슴을 딱히 섹슈얼한 기관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 그쵸. 이 가슴에 대해서 뭔가 검색해서 알아볼 일은 진짜 내 신체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통 이런 의문이 들 때 아니면 그렇지 않고서야 내 신체 기관을 인터넷창에 쳐볼 일이 그쵸. 별로 없죠? 저는 그래서 섹슈얼한 기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긴 하지만 실제로 섹슈얼한 기관인 것은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게 아마 섹슈얼한 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유방 까고 다니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더 까고 다니지 마라.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 가슴 전체가 사실 성감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영미 씨가 되게 그 명언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위에 2개, 아래 하나. 기본적인 거, 베이스. 네, 그래서 위에 2개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젖꼭지, 그러니까 보통 유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보통은 이제 성감대로 기능을 그쵸? 많이 하지 않나. 보통 그렇죠. 사람마다 성감대가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여성분도 봤는데 저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상대는 가슴을 굉장히 못 다뤘던 게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스킬이 없던 거지. 그리고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저도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모유를 먹던 기억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쭉 빨기만 하면 진짜? 이게 아주 짜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로틱한 행위 중이라는 걸 잠시 망각하는 거야. 맞아. 약간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좀 깨는 거추장스럽고 혹은 아프거나 그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식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빨아주면 좋아할 거야, 아니면 여기를 자극해주면 좋아할 거야 라는 거에 꽂혀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뭐 혹은 이 사람의 상대의 반응을 좀 살핀다든지 이런 거는 망각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그 행위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 근데 거죠. 그게 진짜 그 자극이라는 게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다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성감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진지하게 다뤄보는 날 걸로. 잡고 다룰 거라서. 네네. 요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고 첫 번째 브래지어를 한 나이. 나 브래지어 언제 했을까? 아마도 중학교 다니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스포츠 브라 같은 거?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9살 때. 그러니까 그 이모가 영국에 살다 오셨는데 거기는 애들이 조숙하기도 하고 발달이 빠르니까 그쵸. 빨리 그렇게 어린이,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용 그 브라를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확실히 그 시장도 다르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선물을 주셔서 오. 9살 때부터 입었던 것 같아요. 와, 역시 영국 이모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가슴이 큰 게 9살 일찍부터 브라를 입어서인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알게 뭐야. 그러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전 9살 때 처음 브라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와이어 있는 브라. 아, 그런 거 어떻게 입었는지 몰라. 진짜 너무 까마득해요. 네. 저는 본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제가 브라가 진짜 많았어요. 네. 가슴이,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면 가슴도 더 커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내가 살이 찌는 동안에는 가슴이 계속 펴졌다는 거잖아. 그럼 브라가 맞겠어, 안 맞겠어? 그치. 옷도 바뀌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작정하고 모아놨어요. 안 버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모아놓고 네. 내가 이걸 언젠가는 하다못해 행위예술을 하든 이걸 브라를 전부 입고 내가 행위예술을 하든 아니면 전시를 하든 어딘가에는 써먹어 보겠다고 안 버리고 고에 모셔놨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 진짜 전시 보고 싶다. 그쵸? 응.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브라 화형식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전시에 그 마지막 날에 화형식이 피날레로. 네. 보통 오프닝 파티를 하는데 그냥 클로징 파티로 이제 화형식이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 브라를 아직도 이고지고 싸질머지고 굉장한 버린다. 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버리라고 하는데 화형식을 해야 버리지. 네, 화형식을 해야지 버리지. 전시 날짜를 좀 생각해봐야겠네, 공간이랑. 참. 요새는 근데 진짜 안 입는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바디 액추얼리 촬영하면서 노브라 편을 찍으면서 노브라 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노브라 생활. 와, 이게 진짜 홀딱 벗고 다니는 기분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상해 기분이. 뭔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맞아. 잘못한 것 같아. 네. 그랬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브라를 착용하고 다니던 시기에도 이제 노브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는 별로 엄두가 안 났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예 안 입는 거는 괜찮나? 막 그냥 이런 정도?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점점 아줌마가 될수록 그런 건지 그게 어릴 때는 이 속옷이나 이런 거에도 더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점점 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면서 그냥 안 입어봤는데 진짜 내가 왜 맨날 체했는지 깨달았다. 유레카. 진짜 완전 그렇게 돼가지고 그 뒤부터는 아예 집이나 뭐 가까운 사람 만나거나 할 때는 아예 안 입고 오늘은 그 패치 네네. 패치만 부착했고 그리고 어떤 옷 때문에 의상으로 인해서 맞아요, 입어야 맞아요. 될 때는 요새는 그런 되게 와이어 없고 되게 편안하게 나오는 거 많잖아요. 신축성 브라렛이라고 있고 하죠. 약간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는 압박감 같은 게 그런 보들보들한 아이들 그런 거를 입고 그쵸. 그쵸. 진짜 이게 브라렛이 가져온 어떤 인간 여성의 삶에 진짜 가져다 준 편리함? 네. 건강과 네. 정말 정신적인 에너지와 네. 제가 예전에는 또 브라렛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그냥 레이스로 된 맞아요. 그런 애들만 있어서 있었어요. 그냥 저 레이스 같은 걸 브라를 해주시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새는 편안한 속옷 되게 많아졌고 맞아요. 사실 안 입는 게 제일 편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여성들이 노브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슴의 위치를 상정하고 옷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가슴이 이쯤 올라붙어 있어야만 예쁜 아, 옷. 맞아요. 약간 이게 뭔가 절개나 이 라인이 그쵸. 아예 그렇게 잡혀 있는 옷들. 네, 근데 그런 옷을 가끔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만 한 번씩 브라를 하고,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와이어나 후크 막 이런 것 너무 까마득해졌어요. 저는 희한한 기상천외한 브라를 진짜 많이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전시해달라고 지금. 모아둔 게 있었는데 네. 와이어만 있는 브라가 있어요. 그거 그냥 죄수 약간 고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가슴을 덮는 천이 있잖아요, 위에. 그게 없어. 제일 불편한 것만 남겨놓은 거네? 뭐야 그게? 그래서 뭔가 이거를 받쳐준 것도 아니고 가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해. 아무튼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밑가슴만 거기를 약간 이렇게 걸치듯이 약간 지탱해주는? 걸치는 왜 거네. 그런 거 있잖아. 그 파이 틀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밀가루 반죽처럼. 너무 알죠. 제가 요즘에 파이를 많이 집에서 대접받고 있는지라. 진짜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를 가진 브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묘묘하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 만들었을까? 그냥 보기 좋은 떡처럼 보이라고 재미있는 한 거죠. 어떤 디자인 요소인 거였을까요? 재미라기보다 약간 섹슈얼한 느낌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브라의 기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능을 삭제한 거야. 그건 그냥 아이템이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브라라고 우기는 거는 좀 양심 없는 것 같고. 도구라고. 네, 그냥 예를 들면 란젤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란제리와 브라의 차이가 뭔가요? 란제리는 그러게요. 란제리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유희를 위해서 입는 그런 용도의 약간 꾸밈이 있는? 네, 정말 말 그대로 꾸밈을 위한. 궁금하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란제리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네. 맞아요. 장식을 중시한 여성용 하의? 왜 하의라고 돼 있지? 하의? 속옷이겠지. 네. 그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여성의 속옷, 주로 양장할 때 입는다. 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뭔가 차려입거나 차려입는 옷 안에 입거나 아니면 속옷 자체가 뭔가 좀 장식이 있거나 한 거를 란제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미가 변형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그 유희나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쵸? 어떤 그런 용도로 디자인된 그런 속옷을 이제 우리가 보통 란제리라고 부르지 않나. 왠지 뭔가 집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여자가 실크, 슬립. 자기 집 침실에서는 란제리를 입고 있잖아요. 그냥 누가 저런 걸 입나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입더라.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미디어가 주는 영향이 되게 큰 게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자기는 꼭 그런 란제리를 입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받고 그리고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수 있잖아. 뭔가 그냥 내가 침대에 널브러지는 기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랑 있던 아니건 어떤 무드를 느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침대에 딱 눕는 순간은 뭔가 약간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된 거야. 약간 이런 맞아, 식의 어떤 설정인 거죠. 내 머릿속에 지금 혼자만의 내 집의 세계관? 나 여기서 지금 오늘 공주님? 그런 거지. 근데 원피스 속옷 잠옷은 이게 올라간다는 게 맞아. 가장 큰. 그리고 되게 누울 때는 되게 고급스럽고 아무튼 약간 느낌이 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머리 위로 올라가 있고 그냥 밑에는 다 그냥 발라당 훌러덩 벗겨져 있고 얼마나 웃긴지 참 몰라. 실용적이진 않아요. 진짜.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가슴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에 대한 환상이라. 근데 그 환상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나는 어떤 가슴을 선호한다. 자기 가슴 말고. 파트너의. 저는, 이게 내로남불인데요. 네. 왜 그렇게 대답하시죠? 제 가슴은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의 가슴은 좀 컸으면 좋겠어. 뭐지? 저건 무슨 남자고 소리야? 여자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만질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고 남자고 여자고. 하긴 근데 만지는 건 좋잖아. 뭔가 사람을 만진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불편해서 작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가슴이 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흔히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저는 너무 불쾌한 경험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너무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무슨 행사에 다녀오는데 벌써 행사에 다녀오셨어요? 네, 행사에 다녀오느라 이제 좀 가슴이 좀 많이 파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미니 드레스를. 근데 내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돈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도로만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때는 버스를 탔어야 됐어.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나를 대놓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저씨 좀 그만 좀 쳐다보시라고 대박.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얼굴 시뻘개져서는 보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개소리야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너무 보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그치. 멀리 사라졌어. 페이드 아웃 되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희롱당하기도 너무 좋고. 그쵸. 본다는 게 어떤 봄인지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야, 네 남자친구는 좋겠다. 뭐야. 네 가슴 커서? 그러니까 내가 좋았던 적은 없는 거야. 가슴이 커서. 내가 가슴이 커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파트너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요깃감으로서 좋거나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진짜 본인에게는 너무 실용적이지 못한 그쵸. 그리고 윗가슴에 땀나고 맞아. 땀띠 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가끔 그 여름에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더워서 힘들어 이러면 가슴 이렇게 좀 들고 있어줘. 진짜 짱이다. 내 너무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을 가방 들어주는 거잖아. 가방 우리 남편은 가슴 백은 안 들어줘. 가방 가슴은 아니야. 들어줘. 대박이다. 괜찮네요. 그런 서비스를 받았던 적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가슴 그런 거 가슴이 크면 달리기만 해도 흥분될 것이다. 흥분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망가 같은 데 보면 그 가슴이 출렁이면서 뭔가 기분이 뭐 이상하다는 뭐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미치겠다. 가슴이 출렁거리면 아프기만 하다. 가슴에 대한 이상한 현상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지게 아니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네. 그리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저는 가슴이 커서 약간 그거 뭐예요? 나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양손 놓고 가슴에다 음료수 얹어 놓고 음료수 마시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자세로요? 아니, 아무리 상상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끼면 되는 거예요? 홀더예요? 아니 이렇게 턱으로 해가지고 어머. 가슴 위에 윗가슴에 얹어 놓고 아, 약간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받침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진짜 상상이 안 된다. 손이 좀 자유롭고 싶을 때 와, 사람 몸이 이렇게 달라. 선생님 가능하십니까? 아유, 가는 곳은 근처도 못 가요. 그냥 온몸을 그냥 음료수 샤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능은 한데 이제 자주 하진 않는다. 되게 신기하다. 그쵸? 네. 저는 가슴으로 할 게 없고 달리기 할 때 상당히 달리기 잘했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개주도 했고 가슴으로 인해서 불편한 적은 없죠. 가슴춤 또 안영미 씨.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거 멋져. 멋져. 근데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컴플렉스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뭔가 그 여자 가슴 큰 게 좋다는 그 메시지를 저도 읽었나 봐요. 10대 막 이럴 때도. 그래서 그때 막 되게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막 20살 되고 성인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속도로는 뭔가 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가슴 작다고. 네, 뭐 사람 못 만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가슴이 너무 터부시 되는 것? 여성의 가슴이 좀 터부시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들의 가슴은 사실은 되게 늘 드러내놔도 되는 거고 아무 데서나 옷통 까고 네. 그리고 뭐 유재석 씨 젖꼭지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그 개그로 엄청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다 웃죠 그냥. 네, 근데 안영미 씨가 가슴춤 추는 거는 맞아. 뭐라고 해? 막 이러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영미 씨가 되게 격정적으로 추면 약간 몇 명이 당황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그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돼. 처리돼.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본 적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니까 니네가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 니네가 이상한 거예요. 가슴은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냥 신체 기관인 거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원래 용도라고 해야 되나?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한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슴에 대해서 무슨 음식을 추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슴 커지는 음식이야. 아니요. 저는 아이의 가슴을 가져왔어요. 염통구이. 심장을 그냥 구워 먹어버리네. 먹어버려.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저는 너무 맛있잖아요를 딴 데다 붙이면 되게 재밌겠다. 어디다? 뭐 앞부분에 그냥 괜히. 그래서 너무 저는 대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염통구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가장 신나는 눈빛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근데 그때 와 염통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그리고 나는 그게 무슨 부위인지도 모르고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앞에서 팔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는단 말이야.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오늘의 추천 음식은 염통구이. 완전 생각도 못했다. 네. 고춧가루 많이 뿌려가지고. 후춧가루 좀 진짜 맛있지. 진짜. 진짜 너무 뭘 배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침이 나오게 만드는. 자, 예인 씨는요? 가슴에 대한 콘텐츠. 제가 오늘은 해볼 해주실래요? 테니까. 가슴 전문가가 해주실래요? 제가 해볼 테니까 음식에 대해서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저는 죽지 못하는 여자. 그게 뭐지? 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영생을 살게 되는 약을 먹고 늙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는 그런 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통이 토막나는 그 계단을 굴러서 떨어져가지고. 혹시 그거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여자? 죽어야 사는 여잔가 보다. 맞아. 죽어야 나 사는 그거 여자. 알아요. 그 재밌는데? 그래서 그 영화 되게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토막내서. 신체 절단물. 그래서 신체를 이렇게 막 토막 내서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 약간 좀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되게 어릴 때 봤는데. 저도요. 너무 강렬해서. 맞아.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런 몇몇 장면들이. 맞아요. 잊을 수가 없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을 영화예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게 되게 재밌는 영화. 맞아요. 죽어야 사는 여자. 인정딸이 인정딸. 자, 그럼 이번에 예인 씨가 음식 한번 추천해봐 주시죠. 자꾸 아까 딸기 우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유를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우유의 대체로 되게 많이 먹었어요, 두유를. 근데 약간 이게 영향이 있나라고 약간 제가 갸웃했던 게 아무래도 그 콩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항상 그 두유만 달고 사니까 약간 생리기에 가슴이 좀 더 붓고 아프고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연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 줄였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더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두유. 두유. 소이 밀크.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가슴 얘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배가 고프네요. 염통구이고 염통 얘기도 하고 이제 생각보다 먹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딸기우유, 두유도 그렇지만 이제 가슴을 너무 음식처럼 생각해서 딸기만 하고 장땡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 네, 오늘 가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